요 개발 내용은 맨 먼저 이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공공개발과 반대 민간개발을 먼저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공공 같으면 공영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공영과 공공은 이미 우리 과거 앞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 방식은 대부분 다 우리 개발 방식에서 매수 방식입니까? 아니면 환지 방식입니까? 매수. 그러니까 항상 얘는 비교할 게 누가 비교합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환지 방식이 매수 방식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량이 딱 나눈 순간 이건 다른 말로 매수 방식이니까 항상 비교할 방식은 결국은 환자수로 비교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실상은 중요한 게 우리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한 거죠. 자, 민간 개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땅 주인이 직접 개발한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지주 자체 개발 방식. 두 번째 보니까 주인이 어떤 돈이 없던지 개발 능력이 떨어지면 할 수 없이 업자하고 합작하죠. 여기 무슨 방식이죠? 공동개발 방식. 마지막에 아예 맡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뭡니까? 지금 땅을 맡기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땅을 개인이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모든 걸 맡긴다 해서 토지 뭐랍니까? 신탁 방식. 요 세 개를 먼저 구분하시라고요. 그럼 잘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지주 자체는 반드시 모든 걸 전부 누가 합니까? 지주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요? 자, 개발도 결국은 지주가 할 것이고 자금 조달도 누가 합니까? 자금 조달도 지주가 할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보니까 위험도 누가 따습니까? 수익도 누구 몫이요? 그러니까 모든 강성 지주한테 간다를 보시면 돼요. 반대 거꾸로는 지주 공동이 중요한데 자,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자, 첫 번째 보니까 땅은 누가 됩니까? 그 다음에 개발은 누가 합니까? 업자가 하는 거죠. 업자가 이렇게 건물 등을 지어주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토지는 누가 제공하고요? 지주가. 업자는 뭘 제공합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 실제 시험은. 그래서 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한다 딱 쓰는 순간 이거 무조건 지주 공동이에요. 근데 이때 지주 공동은 다시 크게 우리 네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개만 정리하세요. 두 개만. 자, 첫 번째 보니까 덩가 교환식, 덩가. 두 번째 사업 수탁 방식이요. 요 두 개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덩가랑 것은 동일한 가격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가격인데 이 속에 사실 크게 두 가지 방식 구분되는 거죠. 맨 먼저 무슨 방식이냐 보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업했을 때 돈을 줄래 받는 물건 줄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공사비 무슨 방식? 물건 준다? 대물 변제죠? 두 번째 분양금을 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죠. 그럼 참고로 이 둘러가 곧 이 덩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거 아시라고요. 이 덩가란 말 뜻이 뭐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 다시 해볼게요. 땅은 현재 지주가 제공하고 업자는 결국 뭘 됩니까? 자기 돈을 투자합니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집을 지은 후에 개발이 완공되면은 마지막 가서 뭐 지분 형태로 뭐 하는 거예요? 분배 받는 게 뭐냐? 곧 이 덩가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런 공사비를 물건 줄래 돈 줄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다 문제 풀 때 물건이냐 비용 요거 구분하십니다. 문제 풀 때요. 자, 문제는 이거 사업 수탁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대로 번역합니다. 이거 사업 수탁 같으면 사업 위탁 아닙니까? 자, 수탁은 맡긴다는 거예요. 뭘 맡기는 거예요? 요거. 사업권. 개발권을 맡긴다. 이렇게 하시는 문제 풀 때. 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땅을 갖고 있는 지주를 보통 뭐라 하죠? 다른 말로? 위탁자이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 있죠.
업자를 보통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얘가 이렇게 맡기죠. 뭘 맡깁니까? 이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만 얘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중요한 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주한테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항상 뭐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보니까 대출은 누구 명이에요? 얘 명이죠. 소유권자. 또한 야채 우리 분양도 누구 명입니까? 얘 명이죠. 결국은 이 모든 걸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지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때 얘한테 개발권만 넘겨주면서 이러이러한 개발 해도를 하면서 돈을 주겠다죠. 주면 얘가 그 돈 가지고 이 건물을 완공했을 때 완공하면 이 건물 넘겨줘야 되죠. 얘한테 그죠? 넘겨준과 동시에 뭐 있습니까?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업자는 단지 뭐만 챙깁니까? 개발했던 대가만큼 수수료 받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수익은 누구 거요? 수익은 무조건 이건 지주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집 지을 때 이렇게 보통 하죠. 건축업체에 맡기고 돈 주고 모든 걸 자기 다 챙기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이런 게 다른 말로 사업수탁입니다. 이와 반해서 밑에 있는 토지신탁은 중요한 건 맨 먼저 위탁자가 있고 그 반대 거꾸로 수탁자가 있으면요. 수탁자가 있을 때 얘는 맡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뭘 맡깁니까? 제일 중요한 건 토지신탁은요. 그러니까 땅을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이 말 한마디 뭐 있으면 소유권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이 명목상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탁자한테 있죠. 그와 동시에 얘는 반드시 뭘 얘한테 줘야 됩니까? 수익 정권을 갖다 발급해야 됩니다. 하고 이때 보니까 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제 수탁자 수탁자죠. 수탁자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신탁에서입니다. 신탁에서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두 개를 구분하시는데 요거 마시면 돼. 요 둘 차이를 꽤 많이 묻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그죠? 소유권 넘어갈래 말래 그 차이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갈래 말래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 수탁자 맞는 수익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 몫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요거만 좀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본다면 이제 요 두 개 있죠. 차지 방식. 차지란 말 뜻이 뭐예요? 빌린다. 땅을 빌린다 이 말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차지 방식이죠. 맨 먼저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은 뭡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임차인이 하면 자기 돈을 투자해 자기가 건물 등을 짓는다고. 지어서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매기마다 뭐 있으면 지대를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종료되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제. 현재 보니까 이제 임대인이 있으면요. 자, 이 땅은 원래 누구 거요? 임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무상으로 넘어간다, 그죠? 근데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임차인이 지었던 결과 현 시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유상양도죠.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신차지 구차지 구분되지 그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봤으면. 일단 요까지만 정리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자, 일단 그래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거기 있는 내용과 좀 정리할 겁니다. 자, 가보자고.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예. 천재 문제. 자, 234페이지요. 1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1번은 그냥 단지 뭐요? 개발 왜 할 것인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하는 목적은 인간들을 좀 잘 살 목적이다 보니 잘 산다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주어진다 가장 잘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을 만들 과정이 뭐냐고 개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나와 있듯이 국가나 지자체 이건 뭐죠? 공공개발이죠. 자, 3번요. 우리 이 섹터란 말이 다르면 개발업자거든요. 섹터란 말이 일본식 용어인데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 있는데 제1이 누구냐? 공공이에요. 제2가 누구냐? 민간이야. 제3이 뭐냐? 민간, 공공 합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된 거 보니까 민간 나오고 공공 나 있죠. 나온 순간 곧 이건 다른 말로 제3섹터, 즉 다른 제3 개발업자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거기 있는 4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 시험이.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첫 번, 이 문제 푸는 요런 그거예요. 그 지문 속에 사실 답이 있거든요. 4번은 현재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둘째 줄 라이즈죠. 저구 환경, 뭐요? 계산하는데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5번도 그 키워드 있죠. 뭐가 있으면 도시 환경 개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은 뭐요? 환경을 갖다 보전 정비 개량, 보전 정비 개량 합쳐서 뭐랍니까? 관리. 그렇게 내용을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키워드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8번, 9번 갑니다. 자, 9번은 그럼 재개발 방식이 크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건 그냥 말로 그냥 가볍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재개발이 첫 번째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4개 중에 실제 시험 날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차이가 뭐냐 이거 마시면 돼. 그 외에 계량 재개발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있는 철거 재개발 있는데 이런 건 사실 큰 의미 없거든. 계량과 철거는. 요 2개 차이가 뭐가 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게 수복이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요 말. 회복이란 말과 똑같은 게 일본식에선 수복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러면 자, 얘는 둘 다 있죠. 공통점은 하자를 갖다가 제거한다 이 말인데 보전은요. 사전적 하자 제거 사전적. 수복은 사후적 하자 제거입니다. 그 차이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전은 다른 말로 이 건물을 보니까 조금처럼 조만간 하자가 발생할 것 같대. 그 하자 발생할 걸 미리미리 하자를 제거해주는 곳 이게 다른 보존이고, 거꾸로 수복은 뭐 있습니까? 이미 이게 하자 발생한 거야. 발생한 부분만 제거시킨다고 이게 다른 말로 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개 마시고 계량은 결국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리모델링이야.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내 건물 뒤떨어지면 전개 측정해주는 곳 이게 계량될 것이고, 철근 뭔지 알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건데 실제 시험 내면 이거 2개 외에는 시험 낼 게 없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자, 일단 그 문제 봐볼까 이제. 9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현재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놓아둔데 다만 뒤에 뭐 있습니까? 노후 불량 요인만 이게 뭐야? 이미 발생한 하자지. 그래서 이미 발생한 하자만 제거시킨다고 되게 다른 말로 수복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부터 요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우리 이미 우리 과거에 환지란 말과 매수한 적이 있죠. 자, 환지는 뭐요? 개발한 후에 원래 있는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 말이고, 거꾸로 매수는 뭐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땅을 매입하죠. 살 때 이건 아셔야 돼.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 항상 뭐로 매입합니까? 무조건 공시지가야. 그런 이제 기본 마인드를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겠습니다. 자, 10번. 밑에 있는 박스를 보고 답하라 이거죠. 그래서 밑에 박스 보니까 키워드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셋째 줄 있죠. 넷째 줄입니까? 소유자한테 재분배한다 이 말은 돌려준다 이거지. 무슨 방식이요? 환지 그죠? 자, 그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건데 환지 방식은 여러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다시 뭐요? 재분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요.
환지 매수가 딱 뜨는 순간 이건 혼합을 따 다른 말로 혼용 쓰겠다죠. 오래 하시고 같은 거죠. 12, 13요. 자 14번 갑니다.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방식은 누구요? 요건 매수 방식이지. 매수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저기 있는 공영 개발이죠. 반대로 개발이익 환수 충분하지 않다 쓰면 이건 환지 방식이죠. 같은 말이 뭐예요? 토지 구획 증사비용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15번 공영 개발은 잠시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말 좀 하고 가죠. 공영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사비 차이점이 있죠. 가장 큰 게 아까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얘는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충분히 환수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도 개발을 환수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 간보를 통해서 개발 환수할 수 있다. 이 말이 기억하시고요. 얘는 이중가격 존재하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처분 시 원칙은 뭐로 처분한다? 예, 채권 입찰제고. 그 다음에 국가 이용시는요, 조성까지. 그래서 이중가격이 있지만 반대로 환지 방식은 뭐 있습니까? 얘는 이중가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 다시 자 요약집 보니까요. 이거 어디서 본 거요? 공법 말고 82페이지. 요약집 82페이지. 거기 공영개발 토지구익생사비 있죠.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 같은 말 매수이고 토지구획 정사업 환지 방식이죠. 해서 특히 중요한 거기 뭐 있습니까? 3번, 4번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외 거기 업종 전에 설명했지만 이중 가격 발생은 공영 개발이고 토지구획 정사업이 뭐 있습니까? 이건 땅을 처분한 적이 없으니까 이중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까지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그래서 자 문제 235페이지 거기 있는 15번요. 예, 공영개발로 조성된 주택용지는 원칙은 뭐요? 채권 입찰제, 국가 이용시는요 조성원가요. 자 16번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16번, 17번, 18번, 19번 요까지. 가장 중요한 게 16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8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용을 그대로 읽지 말고 번역하셔야 돼요. 자 물어보자고. 국가에서 왜 관여합니까? 공영이란 말 국가에서 관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관여합니까? 응? 여기 결국은 정책과 연관된 말 아니에요? 그죠?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 주었을 때 문제 등이 발생하면 개입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19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19번. 시장 실패란 것은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둬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해결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공영 이 말 뜻이라고. 같은 맥락이 뭐냐? 앞에 있는 16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체적 배분이 어렵더라. 그래서 국가에서 관여한다 해서 공영. 항상 이런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17번. 핵심 뭐가 있습니까?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벌써 뭐야? 땅을 매입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매수 아닙니까? 매수와 서로 관련된 말은 공영 이렇게 하시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38번까지 여기 전부 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말뜻이. 자, 20번 가볼게. 20번. 핵심이 뭐예요? 소유자의 자체 사업은 모든 건 좀 누구 거? 소유자 겁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1번요. 예,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결국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요구된다. 이건 뭐요?
자체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같은 말 22번이고요. 23번 가볼까요? 자, 하여튼 위험도 큰 부동산 등 핵심은 그 다음이죠. 소유자업은 뭐 있어? 업자 간에 분산할 필요 있다. 잠시만요. 요거 무슨 방식이죠? 여기 칠판에 봤을 때 무슨 방식? 요거 세 개 중에서 요거지.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요, 요걸 안 내고 요걸 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뭔가 그와 같은 질문 딱 나면 이걸 암기하면 안 돼. 이건 결국은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 개발 방식 중에 한 예가 뭐 있으면 여기에 덩가가 있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우리 가끔 문제 보니까 자꾸 이 덩가를 암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인데 한 예를 그냥 단지 덩가를 그냥 쓴 거지. 되었죠? 자, 일단 고려 하시고. 예,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키워드 뭐 있죠? 소유자는 뭘 제공하고 토지 제공하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건물 등을 제공해서 가장 중요한 말 뭐요? 기여도에 따라 각각 건물과 토지를 지분을 갖는다. 이게 덩까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자, 얘는 뭐요? 핵심이 토지 제공하고 업자는 뭐 있죠? 노하우 제공. 이건 무조건 뭐요? 지주 공동. 자, 그 다음에 26번요. 사업 시행자는 건설회사이지만 결국은 이익은 소유자 챙긴다. 이게 뭐요? 곧 이게 사업 수탁입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특히 요 두 개는 잘 좀 기억하시라고. 수탁과 위탁에 대한 차이 있죠. 수탁과 토지 신탁이 있죠. 요 두 개 차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지주는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공사비 대물 변제지. 그죠? 근데 공사비 대물 변제는 보세요. 얘를 안 내고 이거 낸 거 아니에요. 덩가속에 이 두 개 포함된 거 아니에요. 덩가속에. 그죠? 그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28번 가볼까요? 사업 전반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는데, 결국은 이 수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사업 수탁 방식은 무조건 토지 소유자지. 그 말 기억하시고요. 29번 가볼까요? 수수료 딱 나오지. 잠시만요. 무조건 수수료 분쟁 발생한다. 수수료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뭐요? 사업 수탁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 수수료 관련돼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분쟁이 발생하던 어차피 받는다 이 말 나오던 몽땅 다 이건 다른 말로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30번 핵심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된다. 소유권이 무슨 방식이죠? 토지 신탁. 또 31번 신탁의 소유권 넘기고 이 말 항상 나와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 방식. 그 다음에 이때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신탁에서.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요거 소유권 누구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수탁자지. 또 이 분양 누구 명의로 합니까? 예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요. 사업 수탁 방식은요, 소유권 자체가 지주한테 있으니까 대출 명의, 분양은 전부 다 소유권 명의입니다. 근데 거꾸로 토지 신탁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 즉 신탁회사 갖고 있으니까 분양이나 대출은 전부 다 수탁자 또는 뭐 신탁회사 명의를 한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흐름 말 뜻이죠. 그죠? 32분 토지 신탁은 건설 자금 부족을 누가 조달할 것이 묻거든 무조건 이건 신탁에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즉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번요. 신탁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온 순간 뭐예요? 무조건 요건 토지 신탁이고 3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5, 36, 37인데 이런 참고로 있죠. 요거요. 자, 잠시. 토지 신탁은 모든 업무를 누가 합니까? 수탁자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대단지 산업,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혼자서 못한다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일종의 토지 신탁인데, 그러니까 법인 간 나오죠. 이건 좀 컨소시엄이야.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35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법인 간 컨소시엄을 갖다 형성한다 컨소시엄이고요. 마찬가지 36번은 뭐 있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다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말이고. 자, 일단 호를 보시고요. 그다음 38번 가보겠습니다. 신차지 방식은 가장 중요한 말이 계약 기간 중에 소유자에게 제대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은요. 유상양도지. 토지는 무상양도지. 그러니까 핵심 항상 이거 묻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양도할 때 무상이냐 유상 이거 맞으면 돼. 당연한 거죠. 땅은 원래 주인 거고 건물은 현재 뭐 있으면 임차인이 지었던 결과 건물만큼 반드시 유상양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39번부터 43번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실제 중량 239페이지 있죠? 입지 개수를 좀 정리를 하세요. 입지 개수. LQ. 자, LQ는 이렇게 좀 정리하자고요. LQ. 요 같은 말이 뭐냐? 입지 개수 또는 지역 개수. 그러니까 보통 이 개수란 말 대신 이 일본식에서는 상, 입지상, 지역상 쓰는데, 자, 얘는 이제 목적이고요. 얘는 항상 보니까 주어진 값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요. 1보다 크단 말 뜻은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이 전국에 있는 동종업종보다 훨씬 더 발달됐던 이 말이 말뜻이.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특화산업. 다른 말 수출 기반 산업.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LQ 값이 있죠. 1보다 작다 말은 같은 어떤 동종업종이 보니까 전국에 있는 동종업종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종이 훨씬 낙후, 즉 발달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낙후 산업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항상 한때는 이게 계산 문제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뜸한데 특히 입지계에서 우리 LQ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개발업자란지 그다음 저기 있는 뭐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쪽이 좀 관심 있는 분은 이 가끔 시험 내 LQ를 갖다가. 근데 이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정확한 공식보다 대충 어떻게 푼다 그거 놀리면 하시면 안 돼. 이런 방식이거든요. 나오면 항상 이 대상이 전국과 어떤 특정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특정한 지역 A 지역 아까 그냥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과의 관계라고. 자, 전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국에 있는 인구 총계 인구에 대해서 특정한 산업의 인구 이렇게 한다고. 거꾸로 지역도 뭐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총 인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A 산업의 인구 이런 걸 통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냐 적냐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 풀어보자고.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저기 있는 문제 1번이죠. A 산업의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에 대한 LQ 값이 얼마 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 때 있죠. 그냥 이렇게 대충 어떻게 푼다는 기업 놀러 마시면 돼. 그러니까 전국 보면 뭐 있습니까? 부동산, 즉 A 지역이죠. 자, 맨 처음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인구 총계 얼마예요? 저기 있는 900이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업에 대한 인구 얼마요? 500이죠. 자, A 지역의 부동산 업에 대한 인구 전체 인구가 300인데 요때 뭐 있습니까? 네, 부동산 업에 대한 인구가 100대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산하자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습니까? 15분 얼마요? 9죠. 그래서 이걸 갖다 굳이 3으로 나눠준다면 5분의 3 되겠네. 0.6대죠. 값은 1보다 적겠네.
그래서 이건 낙후 산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사실 문제 2번 이런 게 좀 더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게 뒷장이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 이게 훨씬 더 문제 3번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거지, 사실은. 푸는 요령이 쉬운데. 자, 가볼게. 이제 뭐라 했는가 하면요. 문제 2번부터. 각 도시별 산업별 쭉 있는데 핵심은 섬유 산업 입지 계수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입지 계수. 그래서 각각 이제 풀어보자고요. 높은 도시 순인데 이런 건 풀 때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니에요. 자, 대충 보서 예를 보시라고. 요값하고 요값 따지라고. 그냥 전체를 봤을 때. 이 컴하게 굳이 이 세 개 딱 비교하자. 한 무조건 뭐 있습니까? 한 개는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1과 같은 거, 1보다 작은 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한번 가보자고. 자, A도시 보니까 자, A도시는 전국본에 뭐 있습니까? A도시죠. 섬유산업이죠. A도시. 자, 전국 인구 총기 얼마요? 2000이죠. 전국에 있는 섬유산업은요? 1000이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도시는 뭐 있습니까? 400분 얼마요? 네, 저기 있는 250이죠. 대충 봤을 때 이건 2분의 1, 2분을 되니까 요건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응? 자, 하자고. 2분의 1. 요거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렇게 하면 뭐 있습니까? 8분의 10 될 거 아니에요? 1보다 큰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B 가볼까요? 자, B는 보니까 전국본의 B도시 아닙니까? 자, 어쨌든 2000분의 100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도시는 얼마 됩니까? 1000분 얼마요? 400분의? B도시 500분 250이죠? 요거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죠? 1 되겠다죠? 하여튼 이렇게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C도 마찬가지죠? 거기 뭐 있습니까? 전국은 2분의 1. 그냥 바로 연결합니다. 2분의 1. C도시는 인구가 뭐 있습니까? 900 아니고 1100분의 얼마죠? 500이죠? 어쨌든 이건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1분의 작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해보시는데, 이렇게 나오면 결국 뭐 크게 3개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예, 이제 마지막 241페이지요. 241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요약집에 보니까, 네, 저기 있는 170페이지. 우리 개발과 보정 관련된 지문이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거의 이건 시험 내지 않고 거의 뭐 냅니다, 뭐 냅니까? 항상 개발권 양도제만 가 시험 내게 돼 있어, 원래. 자, 일단, 이번 시간 개발과 양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해보고 있죠. 그 다음에 TDR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요. 항상 이 개발과 보조는요, 서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제가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땅이 요만큼 있다 가죠, 요만큼. 했을 때 앞으로 더 개발할 것인가 보조를 한번 따져보죠. 자, 현재 보니까 크게 3개 산업이 있어요. 맨 먼저, 이렇게 3개 산업이 있어요. 요만큼 각각 개발했었는데, 여기는 뭘 하고 있는 염색 공장하고 있고, 여기는 농사 등을 짓고 있고, 여기 뭐 있습니까? 요 두 개만 하자고요. 두 개만. 자, 염색 공장과 농사 등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걸 아셔야 돼요. 개발은 곧 일명 오염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요만큼 개발한 결과 각각에 있는 이 산업들마다 나온 수익이 10억씩 나왔다. 10억씩. 그래서 먼저 참고로 국가의 모든 나라의 국가 이념이 뭐예요? 이념이 모든 나라의 공통된 국가 이념 어떤 거요? 이거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게 모든 나라의 국가 이념이라고.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면 국민 소득이 어떨 때 높을 때 이걸 실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각 산업 현재 요만큼 뭐 있습니까? 개발한 결과 요만큼 수입이 났대.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을 개발시키니까 더 많은 수익 나오겠죠. 그래서 각 산업마다 50억씩 수익이 났다 하죠. 그래서 또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을 개발한 결과 이제 서서히 뭐 발생하면 각각에 있는 지역 모델 충돌 개발에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이 충돌이 발생한 지역에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사보다 이건 염색 공장 하지 말고 이건 맥주 공장 할까? 맥주 이렇게 하자고. 이 나을 것 같아. 자, 맥주 공장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물이 오염되어 있을 거 아니야. 정수 처리 비용도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보니까 이 지역이 나오는 수익이 이렇게 더 적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얘도 더 적게 나온다 하자고.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무작정 개발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이 이 지역을 이렇게 어떤 통제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절대 이상 넘어오지 마라. 이 넘어오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거요. 이 규제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입니까? 환경보호부의식에서. 자, 일단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개발과 보존을 이런 서로 상관관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선진국 같은 한번 따져보 선진국은 후진국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특히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법 또 공해방지법 이런 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말뜻은 벌써 이런 단계 넘어섰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법이 죠 사실 그 법 자체 유명무실한데 이 말은 결국은 이런 단계까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선진국은 보니까 개발이 더 중요합니까? 보존이 더 중요합니까? 강력하게 규제한단 말은 벌써 이게 이런 단계 넘어선 거예요. 얘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존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후진국 아직 이런 단계 있는 거죠. 이런 단계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뭡니까?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이런 규제법, 환경보호법, 공해방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죠. 이딴 말은 벌써 뭐야? 이런 단계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어느 게 중요한지 묻거든. 얘가 더 중요합니다. 보존이. 여기서 가셔야 돼요. 논리상에서. 그러면 당연히 공부는 항상 뭐 있으면 보존 쪽에 있는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이 개발이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럼 이때 우리 이제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묻는 문제인데, 자 보존과 그 다음에 개발 두 개 비교합니다. 우리 보존을 다른 말로 보존 쓰지 않고 현장에 존재하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 해서 현장 자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거꾸로 여기 있는 개발된 땅을 뭐라냐? 상품의 가치가 있다 해서 그게 다른 말로 상품 자원 쓴답니다. 쓸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거기 박스에 있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개념부터 우리 과거에 이제 주로 묻는 개념을 많이 물었거든요. 개념 묻거든요. 이래 보시라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보존된 땅은 주어진 땅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한 겁니까? 있는 그대로 분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고요. 많이 지문서 났을 때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투입한다. 아니면 또는 생산 과정을 거친다. 이 말 나온다 항상. 생산 과정을 거친다 했으면 이건 뭐예요? 상품 자원이고 현장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지 아니해요. 즉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 이 말 나와있던 문제에서 이걸 먼저 아시고. 그러니까 이건 개발되지 아니한 땅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자, 두 번째 보니까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게 누구냐 묻거든. 얘가 더 많습니다.
더 적다는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우리 저기 있는 산이 있는데, 보세요. 산이 있는데, 여기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개발 바뀌지. 그건 항상 여기 있는 현장 쓰고 있는, 현장 자원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그 용도 이외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이 땅은 개발된 땅이죠. 이 땅은 주거이든 상업이든 공장 등을 쓸 수 있는 결과 여러 개의 용도를 분명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대체 많은 게 누구냐? 결국은 상품 자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소득이 많아지고 여가 등을 갖다 훨씬 더 증가되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많아지고 여가 등이 많아지면 일을 더 합니까? 아니면 이런 자연등을 훨씬 많이 찾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희소가치 더 큰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창원시에 보니까 1950년에 보니까 창원 중심가에 초가집 들어서 있어. 이거 보고 50년대 이거 아주 답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서 있으면 완전 명물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 또 뭐 있는가 하면요. 예, 기술이 진보하면 어떤 수요가 많아지는가 하면요. 현장 자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서울이 있고 저기 있는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이 있다가 1960년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설악산 일단 현장 자원입니다. 놀러 자주 갔습니까? 60년대. 지금은요. 뭐 때문에? 기술 진보란 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결과 훨씬 더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런 결과 훨씬 더 많은 수요자가 간다. 그 말이 말듯이. 자, 마지막에 가치평가. 나 같으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뭔지 압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치평가 이게 중요하거든. 즉,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시장의 힘에 뒷받침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뒷받침이. 현장자는 절대 안 됩니다. 거꾸로 상품자는 자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요 말을 끌고 오면 좀 이따 설명했지만 가치를 평가할 때 뭐로 평가를 내기 중요하거든요. 가치 평가할 때. 얘는 오직 현장 자원은 시장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공공의 가치, 공익 가치를 평가해야 돼. 거꾸로 반대로 상품 자원은 항상 시장 가치로 평가에 마땅하답니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거요. 다시 해볼게요. 현재 창원시 외곽 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농지는 당연히 이거 뭐야? 개발되지 아니한 땅 현장 자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가 있죠.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값이 10만원 정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건 10만원 단지 뭐에 대한 가치인가 하면요. 농사 등을 지어서 나왔던 수확에 대한 가치라고. 근데 이 땅을 국가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쓰라면 요 땅은 조만간 주거용으로 바뀐답니다. 여기 현재 뭐야? 상품 자원이지? 개발된 땅인 거죠. 요 땅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보니까 얼마 되는 건 30만원 정도 되어진다 자고. 만약에 자, 그러면 우리 과연 농지가 있죠. 단지 이 시장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정상적인 수요자 공급자 힘이 반영돼 있냐 묻는 거예요. 현재 농지로 이용된다 이 말은 단지 농사 등을 지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가치만 있다고. 즉 이 말은 실상은요. 얘는 이거 이외 주관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자, 우리 창원시 외곽지에 농지가 있습니다. 올 수 있는 주관적 가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큰 게 홍수 방지 기능이 있어. 두 번째 공해 정화 기능이 있어. 어떤 분은 개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값이 만약에 25만원 가치 있다 해보자고. 단지 수익에 대한 가치 보지 말고. 그러면 얘는 보니까 이 두 개 포함되어서 시장에서 매매가 되어진다면
이 땅은 주거용으로 변경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 저거 현장자는 오직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은 수확에 대한 가치 이와 같이 10만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자 공급 힘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결과 시장에서 매매되면 10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 땅을 평가할 때 뭐를 평가하냐? 이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 가치를 평가해 둘라는 거야 말뜻이. 근데 밑에 있는 이 주거는 뭐예요?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시장 가치 평가하면 되겠죠? 이런 게 뭐냐? 이게 시장 가치. 이게 정상적인 수요자 공급 힘이 반영되어 있는 가치라고. 그러면 자 결론 갑니다. 요 말이 꽤 중요한 거예요. 나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 키워드인데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보죠. 거꾸로 창원시 보니까 70년대 창원시 안에 있는 공원 어떤 이 공원 수하고 지금 공원 수가 어떻게 더 많습니까? 응? 왜 많습니까? 나 같으면 굳이 창원시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있죠. 창원시 있는 상태에서 주택 보고 완벽히 해결할 수 있어. 방식은 간단합니다. 공원 싹 밀어버리면 돼. 공원. 근데 왜 점점 공원을 더 활성화시킵니까?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이거라고. 공원이 있음에 따라 그 주변지에 있는 가치는 훨씬 더 크게 뛴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거요. 현재 이 창원시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를 묶어주는 목적은 단지 도시가 확장 억지의 정책이 있지만 그 외에 뭐 반대로 이런 현장 자료를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밑에 그 설명되어 있죠. 공원이란지 그린벨트 등을 설정한 목적은 단순히 도시의 커지는 억제할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 현장 자료 가치가 존재한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자 문제 242페이지 문제 1번부터 저기 있는 5번까지 이게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냈던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잠시만요. 이런 무조건 잠시 이쪽 보면 안 돼. 아까 설명했어요. 이 개발과 보존에 대해 설명 알고 있으면 무조건 얘를 시험 내게 돼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한국어 훨씬 더 중요한 개발보다 보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존이 중요한 이 한방 보존 쪽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포인트를 줘야 돼. 보존 쪽에. 자 1번 가볼게요. 키워드 뭐 있습니까? 두째 줄 끝에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 핵심이에요. 요 말 나온 순간 현장 자원. 자 2번 갑니다. 2번도 두째 줄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다. 이 키워드죠. 나오는 순간 상품 자원. 3번 갑니다. 기술 진보나 소득이 증가되면 어떤 수요가? 현장 자원 수요가 증가되는 거지. 자 4번이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상품 자는 무슨 가치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에 마땅하지만 현장 자는 뭐 있습니까? 아까 했지만 시장에 매매되고 있는 가격은 단지 한쪽 측면만 고려된 거예요. 즉 주관적 가치를 반드시 이 고려한 공익 가치를 평가에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5번요. 따라서 현장 자원을 쓸 토지는 그 사회적 가치에 상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려보시고 여기까지 5번까지.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까지 좀 따로 정리해 보시고요. 자 문제 6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자고요. TDR은